자, 지질입니다. 지질. 지방 안 그러고 왜 지질 그럴까? 지질과 지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리뷰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 포도당 글루코즈가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지는 해당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 아세틸코에이로 옥살로 아세트산과 아세틸코에이가 반응해서 사이트릭 애시드, 시트르산, 구연산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전자전달계 산화적 인산화. 왜 산화적 인산화라고 했냐 하면 이 산소가 관여됐기 때문에 산소가 관여되어서 ATP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질 때가 이걸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해당 과정은 세포 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세포 질에서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져서 이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아세틸코에이 만들어지고 TCA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최종적으로 ATP 만들고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합성할 수 있는 전구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얼마 정도 낼 수 있느냐? 포도당 한 분자가 낼 수 있는 것이 이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표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자, 해당 과정에서 2몰 NADH, 2몰 ATP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 만들어지면서 2몰 NADH, 그 다음 TCA 사이클에 돌면서 왜 곱하기 2가 됐는지는 이해가 되겠죠. 3 곱하기 2, 6몰 NADH, 2 곱하기 1 FADH2, 2 곱하기 1 GTP 합해서 저 위쪽에 NADH,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 길이 달랐는데 간, 신장, 심장, 간, 신심인 OATP라고 얘기를 했고요. 뇌골격근에는 3ATP가 만들어집니다. 들어오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 합해서 최종적으로 32ATP, 간, 신장, 심장 32ATP, 그 다음에 뇌골격근에는 30ATP가 만들어졌다. 자, 이게 최종입니다. 저희 것으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리피드, 지질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자, 지질. 메칠기라고 그러는 게 CH3를 메칠기라고 그래요. 자, 메칠기. 그 다음 CH3, CH2, CH2 쭉 끝에 가서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다. 지방산 대부분 짝수, 탄소수가 짝수입니다. 그 다음 식물과 동물에서 가장 흔한 지방산들은 탄소수가 12개에서 24개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결합,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지방산이 존재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입체화학적으로 시스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시스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은 자 CH3, CH2, CH2 이렇게 갈 때
CH2 이걸 이름을 메칠렌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CH3는 메칠기, CH2 메칠렌기 이름을 구분을 좀 해주세요. 메칠기, 메칠렌기. 그 다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얘기가 됐고, 그 다음 지방산의 구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쪽에 끝이 CH3, 그 다음에 CH2, CH2 거서 COOH 카복실기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산, 카복실산을 가졌기 때문에 지방산 산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탄소,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과 친화력이 없어요. 기름과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수성기라고 얘기를 하고, 끝에 COOH 카복실산에 이온화되어 있는 COO는 물과 친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친수성기라고 합니다. 친수성, 물과 친화력이 있다. 지금 보시면은 물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과 친화력이 없는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이건 포화지방산이고 여기는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중결합이 여기에 보입니다. 자, 이중결합에서 수소 아닌 치환기가 같은 방향을 시스 지방산이라고 그러고, 반대 방향으로 위치되어 있다면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방산에도 포화 지방산이냐 불포화 지방산이냐, 불포화 이중결합이 있다면 시스 지방산이냐 트랜스 지방산이냐. 자, 시스 트랜스 지방산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자, 여기 에스터 결합이 나옵니다. 자, ESTER 독일어 발음 그대로 하면은 에스테르입니다. 그런데 영어식으로 발음을 한다면은 에스테르가 아니고 에스터르도 아니고 R이 묵음이야. 그냥 에스터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에스터 발음이 COO 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에스터 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에스터 결합. 지방, 중성 지방이나 왁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CH2OH, CHOH, CH2OH 여기 그리세롤입니다. 그리세롤. 다른 말로는 화장품에서는 그리세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세린이 아유팩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리세롤, 끝에 올 끝나잖아.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그리세롤 이렇게. 그리세린이 맞는 용어 아닙니까? 그리세린이 그냥 집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세롤입니다. 같은 물질이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성지방 그러는 게 이게 트라이아실 그리세롤 이 물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세롤의 요 알코올기에 이 지방산이, 자, 이 지방산이 자, 여기까지는 그리세롤에서 왔어요. 그리세롤에서 왔고 이 부분은 지방산에서 온 부분입니다. 교수님, 여기까지가 지방산에서 왔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응 메커니즘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설명하면 여러분 또 좀 더 혼란스러워.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기화학에서 내가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그 책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CH2O는 요 그리세롤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COR1이 지방산에서 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아실 그리세롤 이것이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의 분자 구조식입니다. 그럼 여기에 R1, 2, 3 그러는데 여기에 탄소, 수소가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산인지 지방산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로서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 혼합 트라이아실 그리세롤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산 종류가 보세요. 탄소 14개짜리, 16개짜리, 18개짜리 종류가 3개가 다 달라. 자, 이런 지방산을 우리가 혼합 트라이아실 그리세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거 이름을 어떻게 부를 거냐? 여기 1번의 지방산이 탄소 14개짜리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1번에 미리스토일, 2번에 16개짜리 8미토 오레일, 18개짜리 3번에 스테아릴 그리세롤.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이름은 몰라도 좋아요. 어찌됐든지 그리세롤과 지방산의 이 에스터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중성 지방 구조고요. 여기서 보이는 왁스 그러는 종류는 자, 지방산은 지방산인데 여기에 알코올은 보세요. 알코올 한 분자와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세롤은 지방산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최대한 결합할 수 있도록 에스터 결합이 가능한데 요 오레올 알코올은 알코올하고 스테아로산 지방산이 결합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코올인데 그리세롤이 아닌 알코올과 에스터 결합이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왁스 종류입니다. 왁스. 대표적인 게 무슨 왁스 있습니까? 비왁스 있잖아. 벌집에 여러분 양초 수거하잖아. 그지? 비왁스. 그다음에 카나버 왁스. 왁스 종류 굉장히 많아요. 자, 왁스 구조와 일반 중성 지방의 구조가 어떻게 다르냐? 그리세롤과 결합되어 있나? 알코올 한 분자와 결합되어 있나? 그 차이입니다. 자, 이제 복합 지질 한번 봅시다. 자, 인지질이라고 그랬어요. 인지질.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 R1, R2는 우리가 일반 그리세롤, 여기는 그리세롤인데 세 번째 탄소에 여기 보면은 인산기를 가지고 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자, 인지질 여기 X라는 곳의 지환기가 이와 같이 수소일 때를 포스파티드산이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여기에 에탄올 아민이 들어가면은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그 다음에 콜린이 결합될 수도 있고 세린이 결합될 수도 있고. 자, 콜린이 결합되는 인지질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포스파티딜 콜린, 쉽게 얘기해 레시틴 그러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는 마요네즈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인지질입니다. 레시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린, 포스파티딜 세린 또 보세요. 자, 인지질입니다. 그 다음 또 마이오 이노시톨하고 결합되어 있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그 다음 그리세롤과 결합되어 있는 포스파티딜 그리세롤, 그 다음 또 밑에 포스파티딜 그리세롤 인지질 구조 보여줬네. 자, 이와 같이 인지질, 또 다른 지질은 또 있을 거 아니야. 당지질, 여러 가지 지질, 복합 지질 종류가 나와요. 그
그 다음 이제 복합 지질에 스핑고 지질. 자, 그리세롤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세를 함유하고 있지 않고 아미노 알코올인 스핑고신이나 다이하이드로 스핑고신의 이 두 번째 탄소에 아미노기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자, 이게 스핑고 지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과 결합되어 있는 지질이 나옵니다. 당 지질입니다. 자, 위에 스핑고 지질에서 언급된 뭐 세레브로사이드나 강그리오사이드, 이게 당이 결합되어 있는 당 지질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복합 지질이라고 얘기했고, 자, 스핑고 지질 구조 한번 봅시다. 여기에 1번, 2번 탄소에 NH2, NH, 그 다음 여기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X에 치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X에 만약에 인산콜린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에탄올, 인산 에탄올 아민 결합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걸, 이런 형태, 스핑고 마이엘린이라고, 스핑고 마이엘린. 자, 스핑고 지질입니다. 스핑고 지질. 그 다음, 이 X자리에 이와 같이 베타디 글루코즈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은,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라고 그래요.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 베타디 갈락토스 결합되어 있다. 갈락토세레브로사이드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 또 강그리오사이드. 자, 이와 같은 지질도 존재를 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스테로이드 쪽입니다. 자, 4개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A, B, C, D 같이 육각고리 3개에 오각고리 하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 여기에 콜레스테롤. 그 콜레스테롤에 지금 콜레스테롤 스테아르산, 여기에 에스터 결합, 여기에 콜레스테롤 구조. 육각고리 3개에 오각고리 하나.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번호가 매겨져 있죠. 이 번호는 뭐 다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 자,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지, 번호를 붙였는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약속이야. 왜 그렇게 붙였습니까? 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번호를 붙이자 약속을 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콜레스테롤, 우리 익히 많이 들어본 물질입니다. 동물 생체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그 다음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체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전구체입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대표적인 게 성적 성숙 관여되는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 에스트라다이올, 뭐 프로게스테론, 자, 이런 것들 성호르몬 합성을 위한 전구체입니다. 그 다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혹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등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전구체로도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 다음 또 지방 흡수에 사용되는 작용하는 담즙산 만들기 위한 전구체로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사용 안 되면은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D,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 자, 이 바이타민 D 전구체로 이용됩니다. 동물 조직에서만 발견됩니다. 유리 형태 또는 지방산과 에스터 결합을 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 모양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콜레스테롤. 뭐 여러 종류의 콜레스테롤 종류, 테스토스테론, 뭐 코르티졸, 에르고스테롤. 이 구조는 다 같은데 지금 보면은 조금씩 물질이 다르죠. 그죠? 자, 콜레스테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터핀 혹은 테라핀이라고 얘기를 하는 2개 이상의 아이소프렌
2메칠 1,3-다이부타다이엔. 자, 이 결합 구조를 가지고 이겁니다. 아이소프렌. 자, 여기에 CH2, CH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러니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 단위체를 우리가 아이소프렌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아이소프렌 이 구조 가지고 있는 뭐 스쿠알렌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다, 그죠? 뭐 여러분들 뭐 멘톨 이거 어디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 응? 뭐 박하향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뭐 라이코펜 이거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라이코펜 우리 먹는 식품 중에도 많이 들어있죠. 수박 색깔 내고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아이소프렌 단위들로 연결되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이건 이제 지질을 마무리를 조금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왜 이 문제 맞췄나? 자, 단순 지질입니다. 단순 지질. 그다음 복합 지질. 그다음 유도 지질. 자, 어떻게 구분을 했냐? 자, 단순 지질은 유지나 왁스류. 자, 앞쪽에서 우리가 봤잖아. 그리세롤하고 지방산의 에스터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왁스는 고급 일가 알코올과 고급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을 만드는 겁니다. 식물성 왁스, 동물성 왁스 있는데 종류를 뭐 저펜 왁스, 카나우바 왁스, 카나우바 왁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식품 쪽에서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왁스일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왁스는 밀랍, 그 다음 세칠 팔미테이트, 경납, 스테롤, 에스터, 스테롤 지방산 에스터 결합 가지고 있는 그래 단순 지질, 복합 지질은 아까 봤습니다. 뭐 인지질이나 뭐 당지질이나 뭐 지단백질이나 뭐 황지질이나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고 유도 지질은 위에서 얘기하는 단순 지질이나 복합 지질이 이제 가수분해 반응으로 얻어지는 물질을 전체 우리가 유도 지질에 넣어버리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유도 지질에 단순 지질이나 복합 지질에서 가수분해에서 나오는 지방산 나올 수 있을 거고 알코올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뭐 탄화수소, 뭐 스쿠알렌, 뭐 이런 불검화물 이런 것도 나오고 스테로이드 나오고 지용성 색소, 뭐 지용성 바이타민 자 이런 것들 다 유도 지질에 넣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다시 정리를 좀 하면은 단순 지질에는 이렇게 중성 지질과 왁스로 나눴고 복합 지질에는 인지질 자 인지질 대표적인 예 레시틴, 세파린 그 다음에 스핑고인지질, 스핑고마이린 그 다음에 당 지질에 세레브로사이드, 강그리오사이드 그 다음 단백지질 뭐 카이로마이크론, VLDL, LDL, HDL 이 단백지질입니다. 그 다음 황지질, 그 다음 유도지질에는 가수분해돼서 나오는 지방산, 그 다음에 뭐 고급 알코올에 뭐 스테롤, 뭐 다양한 고급 1차 알코올, 그 다음 탄화수소도 나옵니다. 스쿠알렌도 나오고 지용성 바이타민, 어떤 지용성 색소, 자 이런 것들 다 유도지질에 넣어버리자.
그럼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자, 금화성 지질과 비금화성 지질이라고 해요. 여기에 금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비누화입니다. 비누화가 가능한 지질이냐, 비누화할 수 없는 지질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금화성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알칼리 가수분해에 의해서 비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질, 이걸 금화성 지질이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중성 지질, 그 다음에 왁스류 인지질, 이런 것들은 비누화가 됩니다. 그런데 비금화성 지질에는 비누화할 수 없는 거는 뭐가 있느냐, 스테롤, 탄화수소, 뭐 지용성 색소, 뭐 지용성 바이타민, 이런 것들은 뒤쪽에 지방산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금화할 수가 없어요. 비누화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질이 하는 역할이 뭘까? 제일 큰 역할이 에너지 저장 기능입니다. 에너지 저장. 상당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죠. 1g당 몇 킬로칼로리? 예. 9킬로칼로리까지 저장할 수 있으니까 상당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생체막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생체막에 보시면은 뭐 단백질, 인지질, 뭐 스테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지질 이중층으로 막이 벌써 만들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자, 생체막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세포 소기관을 규정하는 외벽, 그러니까 외벽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물질의 유기물질이나 무기물질 이 수송을 갖다가 결국은 생체막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세포에 전달될 신호도 막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체막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시면은 이중층 구조가 가지고 이중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막이 움직입니다. 유동적입니다. 자, 이중층이 딱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막 종류에 따라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조성에 따라서 막이 종류가 달라집니다. 막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막 단백질이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자, 수송체 역할도 하고 신호 들어오는 거 전달해주는 수용체 역할도 하고요. 효소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자, 생체막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쪽이 세포 내부고요. 이게 바깥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나 시그널 같은 것이 물질이 출입이 되고 하려고 그러면은 자, 인지질 이중막이 지금 보입니다. 자, 요 지금 안쪽이 탄소하고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물과 친화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바깥쪽이 이렇게 둥근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친수성 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이 이중막을 통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당지질도 보이고, 그죠? 내재된 단백질이 보이고, 자, 콜레스테롤도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박혀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 뭘까? 이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 생체막이 수송체 역할을 한다. 자, 수송체 역할을 하는데 생체막의 내부, 외부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줘야 됩니다. 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물질이 그러니까 지질,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친수성 물질의 통과가 쉬울까 어려울까? 친수성 물질 통과가 쉬울까? 기름에 친유성 물질이
저 인지질 이중막을 통과하기가 쉬울까? 둘 중에 뭐가 더 쉬워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기름입니다. 물은 친수성기는 그 일부분 표면에 뿐이에요. 막 그 중간으로 친수성기 밑으로 전부가 다 친유성, 탄소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친유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에 뭐가 녹아져 있다 이런 거요. 막 이렇게 피부부터 해서 이렇게 막 바르고 먹고 마시고 이러다가 보면은요. 굉장히 문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아무 화장품이나 막 바르고 그러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질이 지질 이중층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든 나오든. 그때 자, 물질이 확산이 돼서 들어간다. 능동수송이 있다. 촉진 확산 능동수송. 자,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질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게 능동수송입니다. 그래서 능동에 이렇게 에너지 능동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자.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 없이 그냥 확산에 의해서 들어간다. 물리적인 농도 차이로서만 들어간다.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운반해주는 운반체가 있느냐 없느냐 에너지가 펌프가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구분을 하세요. 아마 이건 처음 얘기했는 거 아니죠. 자, 단순 확산입니다. 여기 촉진 확산 그러는 건 뭐 단순 확산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수송체가 보이죠? 통로가 보이죠? 이거는 없습니다. 단순 확산은 촉진 확산과 달리 그냥 농도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물리적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독성을 띠는 물질이 세포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온 채널이 있습니다. 이온 채널이 촉진 확산. 자, 능동수송이라고 그러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1차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고 2차 능동수송이 있는데 동반수송이라는 게 있고 역수송이라는 방법이 있다. 자, 이거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자, 막단백질 기능, 자, 앞쪽에 얘기했고 신호전달 기능도 얘기됐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아이코사노이드, 아이코삭 하면 탄소 20개짜리를 얘기를 합니다. 탄소 20개짜리 가지고 있는 아라키돈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이중계로 끝에 자, 이 아라키돈산을 추출을 해서 탄소 20개짜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물질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이 우리 몸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고 좋지 않은 역할도 하고 해요. 그래서 아이코사노이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질 종류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지질 구조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질 종류에서 단순 지질, 복합 지질, 그 다음에 유도 지질 이 세 가지 종류 저번에 생화학 쪽에
식품화학 쪽에서 언급이 돼서 나왔는 문제야. 그 문제 답이